영어 문장의 번역을 배우려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최종 목표는 우리말 책을 읽듯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체계적인 번역 훈련을 통해 정확한 번역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아래의 5단계입니다. 불과 2, 3개월 안에 익힐 수 있는 어렵지 않은 패턴 과정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영어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번역의 스피드를 끌어올려서 우리말처럼 읽으면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리스닝 훈련도 되죠. 영어 듣기도 결국 빠른 번역 과정이므로 독해 속도가 듣기와 같은 속도에 도달하면 저절로 귀에 들리게 됩니다. 물론 아는 만큼만 들리지 모르는 말이나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들릴 일이 만무하겠죠. 절대로 귀가 저절로 뚫리지 않으니 그런 허황된 영어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5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문장을 각각의 단문장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5형식에 해당하는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로 분리합니다. 특히 복문장의 경우 이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것이며 특히 동사의 시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5형식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이는 각각 단어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영어는 한 단어가 순서와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품사가 변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의 경우 분리된 각각의 단문장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여야 합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문장으로 연결된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직역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적당히 의역을 하면 엉터리 번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영어 고유의 개념과 영어식 사고방식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5단계 훈련을 통해 영어 번역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단문장 번역의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문장을 각각의 단문장으로 분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조가 간단해 보이기 때문에 번역이 쉽고 정확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래야 영어에서 사용되는 입과 주변의 근육이 발달하기 때문에 발음도 좋아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is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m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s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imperfectly. But when you come and I am filled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단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합니다.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것만으로도 번역의 반이 해결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동사는 우리말의 동사 시제와 다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영어가 틀리게 번역되거나 영작될 수가 있죠. You raise up, 이것은 직역을 하면 무엇을 들어 올리다는 의미고, 여기서는 무엇을 일으켜 세우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raise는 명사로서는 인상, 동사로는 일으키다, 올리다, 키우다 여러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We'll get our tax raise. 우리는 세금이 인상될 거야. tax 대신 pay를 집어넣으면은 월급이 인상된다라는 의미가 되죠. He raised me up. 그가 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Let's raise this furniture up together. 우리 다 같이 이 가구를 들어 올리자. My parents raised us.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셨어요. Raise the volume a bit. 볼륨을 좀 키워봐. I wanna raise standards in our team. 난 우리 팀의 수준을 올리고 싶습니다. 표준을 올리는 거니까 수준 있죠. 단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영어에서 문장의 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순서가 틀리면 의미가 잘못 전달되거나 아예 틀릴 수도 있죠. 그리고 번역을 할 때 보호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 보호 등을 찾게 되는데 그것은
단어의 품사가 결정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문장은 삼형식입니다. raise up이 하나의 수거처럼 동사로 간주된 거죠. 그리고 me는 목적어인데 약간 여기서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목적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목적어를 전치사 뒤의 경우도 있고 앞에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여기서는 전치사와 동사 사이에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형식입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당신은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나는 산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The main MC introduced her, who was going to sing You Raise Me Up. 메인 MC가 그녀를 소개합니다. 그녀가 Raise Me Up 노래를 부를 거라고. MC는 Master of Ceremony죠. 세레모니의 주인이다 이런 뜻의 약자입니다. Her song made us raise our thumbs up. 그녀의 노래는 우리들의 엄지를 시켜 세우게 했어요. I can raise you up like a heavy stone. 내가 무거운 돌덩이처럼 너를 들 수가 있어. 단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합니다. There is. 이것은 직역이나 의역이나 똑같이 어떤 것들을 존재한다고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존재 유무를 주로 표현하는 방식인데 there는 의미가 없는 가인칭 주어입니다. 거기가 절대 아닙니다. There is many ways to say I love you. 사랑한다고 말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복수가 보라도 원래는 is는 단수를 사용되어야 됩니다. 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there are many ways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 주어가 단수면 비동사도 단수를 써야 되는 거죠. There is no rule but has exception.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s a way.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There will be fine for people not to wear a mask. 마스터하는 사람에게는 벌금이 있을 겁니다. fine은 벌금을 의미합니다. 벌금이 존재할 것이라는 의미죠. 단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There is no life without its hunger. 여기서는 주어 동사 보호만 있기 때문에 이 형식이죠. it는 life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닌 경우 1인칭, 2인칭이 아닌 경우는 it라고 표현합니다. 소유격이죠. there is no와 not의 예문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There is no way out. 나가는 길이 없어요. There is no way we can't accept it. 방법이 없어요. 우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이렇게 답할 수가 있겠죠. Is there no Starbucks around here? 이 근처에 스타벅스 없나요? 외국 여행 갔을 때 길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 부정 의문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동사를 부정한 게 아니고 스타벅스를 부정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There is not a word like that.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런 단어가 없다는 뜻이죠. words 복수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There's not much time left to start. 시작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There's not a moment to lose. 시간 여유가 없어. 직역을 하면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는 뜻이죠. 아니라는 뜻이죠. 단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합니다. Each restless heart beats. 직역을 하면 각각의 쉼 없는 심장은 뜁니다. 의역을 하면 모든 심장은 쉬지 않고 뜁니다. beat는 명사로서는 맥박 또는 박자도 쓰입니다. 음악에서. 동사로서는 무엇을 이기다, 때리다 이렇게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문을 들어볼까요? Does my heart beat too fast? 내 심장이 너무 빠른가요? He beats me sometimes. 그가 나 가끔 때려요.
I beat him at the game. 난 그 시합에서 그를 이겼다. beat는 과거형도 beat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분사는 beaten이죠. I was beaten by him then. 그땐 난 그에게 맞았다. 수동태처럼 사용한 겁니다.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전치사가 있으면 수동태라 그러죠. 꼭 전치사가 있어야 합니다. I couldn't hear the best. 박자를 들을 수가 없어. 비트가 명사로 사용된 거죠. 그 박자니까 정관사 덜을 붙였습니다. Rest one beat and go. 한 박자 쉬고 시작, 한 박자 쉬고 가 이런 의미죠. 음악에서 drop the beat. 음악을 틀어. 담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이 문장은 주어 동사밖에 없기 때문에 일형식이죠. 주어는 좀 길죠. Each restless heart. 그러니까 이 주어 중에 주어는 hurt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만 restless가 없으면 의미가 또 없죠. 완전히 다른 뜻이, 반대의 뜻이 돼버리니까. heartbeat의 다양한 예문들을 보여드리겠는데 heartbeat는 떨어져서 사용될 수도 있고 붙여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붙여서 사용하면 심장을 의미하죠. My heart beats fast. 제 심장이 빨라요. 여기서 beat는 동사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3인칭으로 s가 붙은 거죠. Can you feel my heartbeat? 심장 뛰는 게 느껴져? His heartbeat is not stable. 그의 심장이 불규칙해, 스테이블하지 못한다는 거죠. 안정적이지 않다. The blood pressure goes down and the heartbeat slows. 혈압이 내려가면 심장 박동도 느려져. The restless heart is saying, I'm scared. 심장이 계속 뛰면서 말하고 있어. 무섭다고. 심장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것을 말한다고 표현합니다. My heart has been restless these days. 요즘 마음이 싱숭생숭해. 현재 완료 형태를 사용한 거죠. I have a restless heart. 나 마음이 들떠 있어. 문장의 오형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오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오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들은 전부 오형식 뒤에 나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나열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오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그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 문장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에 의해서 또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즉, 그 이야기는 단어의 순서와 위치가 품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사를 모르면 사전에서 단어를 찾을 수가 없죠. 워낙 많은 뜻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뜻을 선택해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품사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영작할 때도 어떻게 영작을 할 것인가, 즉 단어를 나열하는 그 순서와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영작의 기술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역의 4단계는 복문장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복문장이란 2개 이상의 문장이 구성되어서 한 개의 문장을 갖는 형태인데, 그렇다면 분명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팝송 영어 강의 복문장 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강의 코드는 HPS NB로 나가는 게 복문장 편인데 이건 별도의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단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인 5번째, 우리말을 영어 형식 순으로 나열하고 직역과 의역을 합니다. 우리말을 영어 형식 순으로 나열을 하면서 직역을 하면 영어의 그 순서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오고 그 개념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정확한 직역도 되고 영작을 할 때 도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의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당신은 세웁니다. 나를
위로 걸으려고 위에서 폭풍 바다들. 의역을 하면 당신은 폭풍의 바다 위를 걷도록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There's no life without its hunger. 가인칭은 직역할 때만 사용하고 의역을 할 때는 필요가 없죠. 존재해요. 아닌 인생이 이 굶주림이 없이. 의역을 하면 인생의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imperfectly. 각각 쉼이 없는 심장은 뜁니다. 그렇게 완벽하지 않게. 의역을 하면 쉬지 않고 뛰는 모든 심장도 그렇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직역을 하고 의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